안녕하세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A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이 모두 그러하시겠지만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특수학급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말 그 걱정이 2배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가 어떤 초등학교를 선택해야 혹은 어떤 중학교를 선택해야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딱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혹시 나와 친분이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혹시 물어본다면 저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어디로 가야 할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정말 고민이 많아지십니다. 대체 어느 학교를 가야 할까? 학교를 가야 할까? 학급을 가야 할까?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마 상담을 가셔도 어느 특수 담당자도 특수학교에 가라, 특수학급에 가라 이렇게 확언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장애 학생마다 장애의 정도, 성향, 환경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특수학교에 가서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1년 이상 가르쳐 봐야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줄 수 있지 첫 상담 때 특수교사가 이제 확언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 결정은 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부모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차이를 부모님들께서는 장애가 심하면 특수학교, 장애가 경하면 특수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는 전일제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수학급은 시간제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차이인 것 같아요. B와 C라는 친구를 가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B는 장애의 정도가 심해요. 학습이 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착석이 되지 않아서 하루 종일 보조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C는 반대로 장애의 정도가 경해요. 학습이 되지 않지만 착석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스스로 교실 이동도 가능한 정도예요. 자, 이럴 경우에 B는 장애가 심하니까 특수학교, C는 장애가 경하니까 특수학급으로 가야 할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B는 특수학교에 가면은 우선은 하루 종일 전문적인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마음이 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B 또한 좀 더 스트레스가 덜 하겠죠. 그러나 단점은 통합교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또래의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분위기로나마 느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특수학급에 가면 반대겠죠. 시간제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특수학교보다는 좀 더 험난한 사회생활에 우리 자녀를 보낸 것 같아서 마음도 놓이지 않고 사회에서 편견과 또 맞서 싸워야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B 또한 특수학급에 있으면 보고 느끼는 것은 참 많겠지만 또 스트레스가 엄청 나겠죠. 하지만 B의 능력치는 특수학급이 더 높게 볼 거예요. 특수학교보다는 특수학급이 이 아이의 기준을 좀 더 높게 잡고 시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장애가 경한 C의 경우에는 특수학교로 가기에도 좀 장애가 경하고 특수학급으로 가기엔 장애가 심한 것 같아서 좀 되게 애매한 위치인데 두 군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가면 지렁이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즉, 그곳에서는 엘리트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사회성을 배우기에는 특수학급보다는 특수학교가 부족하지만 대신 자신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통합학급에서 주눅만 들고 용의 꼴이었던 아이였는데 특수학교에 가서는 누군가를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행사 등에서도 메인, 즉 상위권의 학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특수학교에 가면 자신감을 배울 수 있고 특수학급에 가면 사회성을 배울 수 있다고 좀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특수학교에 가서 사회성, 자신감 다 배울 수도 있고 반대로 다 못 배울 수도 있어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도 있고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던. 선택은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1%라도 난 우리 아이가 자신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특수학교. 사회성이 그래도 좀 더 1%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시면 특수학급을 저는 좀 권해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에 있는 시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서 정말 길어도 8시간 넘지 않아요. 입학을 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학교에 이제 가면 이제 학교에서 다 해결해 주겠지, 학교에 전적으로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학교에 간다는 거는 이제 항상 모든 결정을 부모님만 하셨는데 이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줄 특수교사라는 파트너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파트너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부모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이 으쌰으쌰 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의 마음으로 정말 견제만 하다가 시간만 보낼 것인가. 한 가지 더, 특수학급에서 적응을 못해서 특수학교로 가는 경우는 좀 있는데, 역으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더 드물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약에 지금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를 두 개 다 고민하신다면, 저라면 우선 특수학급에 보내고 생활해 보다가 안 되면 특수학교로 전학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특수학급에 가서 비장애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편견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텐데, 항상 우리 아이를 품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좋은 말만 듣게 해줄 수도 없어요. 편견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걱정 때문에 특수학급을 안 간다는 건 이 아이에게 특수학급에서도 생활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부모님이 뺏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수학급에 갔어. 근데 만약에 특수학교로 전학을 갈 때 특수학교의 정원이 다 차버리면 어떡하죠? 전학을 가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이 대답은 아마 이 담당자분께서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은 물론 학급당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해에 12명까지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정말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학 시기의 예의, 입학 혹은 진학을 하기 전에 필수는 상담입니다. 보조가 꼭 필요한 학생인 경우에는 가능한 2학기 말에 전학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시기에만 갈 수 있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12월 말쯤에 해요. 신입생도 마찬가지예요. 상담 기간이 가능한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없이 3월에 바로 입학을 하시거나 뭐 학기 중간에 전학을 간다거나 하시면 그 전학가는 특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이나 혹은 특수교사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도 힘들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입학을 하신다면 꼭 미리 교육청 혹은 가고자 하는 특수학급 혹은 학교에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 보조 배치 의사도 꼭 알려주셔야 되고, 전학 역시 가능하다면 12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느 특수학급으로 가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